내일, 내일은 늦으리. 행복하리로다.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마음 편히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내일은 최악의 것일지라도 오늘의 삶을 내가 누리었나니. 이 시는 로마의 신인 호라티우스가 쓴 것이다. 인간의 속성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것의 하나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 도피하려고 드는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지평선 저쪽 마법의 장미꽃밭을 꿈꾸면서도 오늘 자기 창밖에 피어있는 장미는 거들떠 보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현명하지 못할까? 스티븐 리코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 인생의 움직임은 실로 기묘하다. 어린아이들은 내가 큰다면 이라고 말한다. 큰 소녀는 어른이 된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제 결혼만 한다면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다음에는 은퇴하게 된다면 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결국 은퇴할 무렵이 되면 그는 지나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다. 차가운 바람이 주위를 스쳐갈 것이다. 그가 인생이란 그날 그때의 있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뉘우칠 때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디트로이트의 에드워드 S. 에번스는 고민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인생이란 그날 그때의 있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구제된 사람이다.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에번스는 신문 배달원에서 자파상의 점원이 됐고 그 뒤 도서관원 조수가 되어 7명의 가족을 부양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다. 8년 후에야 가까스로 독립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에번스는 독립을 하게 되자 55달러의 빚을 자본으로 해서 연수입 22,000달러의 사업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때 불경기가 닥쳤다. 에번스는 친구를 위해 그에게 어음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친구가 그만 파산하고 말았다. 그가 가진 모든 돈을 맡겨둔 은행이 망한 것이다. 에번스는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잃었을 뿐만 아니라 16,000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고 완전히 지쳐버렸다. 에번스는 극심한 고민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잃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자리에 눕고 말았다. 온몸이 끓는 듯한 열과 심한 통증으로 너무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날로 쇠약해져 갔다. 의사는 그가 앞으로 2주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그는 눈앞이 캄캄했다. 에번스는 유언장을 쓰고 나서 병상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릴 뿐이었다. 이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을 청했다. 그동안 2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었는데 이승의 괴로움이 끝나려고 할 때 갓난아이처럼 푹 잘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 견딜 수 없는 피로감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식욕도 생기고 체중도 늘어갔다. 2, 3주일 뒤에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고 6주 후에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1년에 2만 달러가량 벌게 되었고 자진해서 주급 30달러의 일을 맡았다. 그가 하는 일은 자동차를 배에 실을 때 차바퀴 뒤에 놓는 받침대를 파는 일이었다. 에번스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에게는 이제 고민이 없어졌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도 후회하지 않고 앞날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정열의 모든 것을 이 받침대 파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그는 눈부시게 향상했다. 그리고 수년 후에는 에번스 프로덕션의 사장이 되었다. 그 회사의 주식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그릴랜드에는 그의 이름을 딴 비행장도 생겼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성공은 그가 오늘에 산다라는 것을 체득한 덕분이다. 이 이야기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한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의 생애는 무서운 불행에 차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인생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가 버린다. 우리들은 초속 19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질주해 간다. 오늘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소유물인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소유물임에 틀림없다. 오늘이란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로엘 토마스는 그의 방송실 벽에 다음과 같은 시편의 한 구절이 적혀있는 액자를 걸어놓았다. 오늘은 주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들은 즐거이 그 속에 살리라. 존 러스키는 책상 위에 오늘이란 단어를 새겨놓은 한 개의 돌을 놓아두었다. 나는 윌리엄 오슬러가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인도의 희곡 작가 카리다시의 시를 매일 아침 면도할 때 볼 수 있도록 거울에 붙여두었다. 이날을 보라. 여명이 밝아오는 아침. 이날이야말로 솟구치는 생명의 날. 오늘의 짧은 항로 안에 그대 존재의 모든 진실과 현실들이 담겨 있나니 성장의 환희, 행동의 영광, 성공의 화려.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 또한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충실히 지낸 오늘은 어제도 행복한 꿈이라 생각하고 내일은 희망에 찬 환상이리라. 그대여 이날을 기억하라. 이것이야말로 여명의 인사이다. 이상과 같이 인생에서 고민을 몰아내고 싶으면 오슬러 박사가 실행한 대로 행동해보라. 즉 과거와 미래를 두텁게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문자답을 적어보면 좋을 것이다. 나는 장래를 걱정하거나 저 멀리 마법의 장미화원을 동경한 나머지 현실을 도피하려 하지 않는가. 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함으로써 현재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을 체크하자, 오늘이란 시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자고 결심하고 있는가. 오늘을 산다는 것으로서 인생으로부터 보다 많은 보람을 거둘 수 있겠는가.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할까? 내주? 내일? 아니면 오늘?